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던가요? 2월 27일에 개최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문바보다 무섭다. 문바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들을 말하는데 태극기 부대를 설명하면서 문바보다 무섭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국당 전대가 이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동안도 많은 소식을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앙일보 8면을 보면요. 조금 좀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엉망되면 끝장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야유가 사라지고 한국당 경선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태극기 부대가 진짜 좀 너무 과격하고 좀 무서운 대상이 돼버린 것 같죠? 예, 뭐 며칠 전에 예.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의 연설회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의 연설회지 않습니까? 예. 충청도 연설회도 있었던가요? 하여튼 어느 연설회장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욕설과 고성과 이런 게 난무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약간 흥분하는 듯한 대응 모습 그게 아주 적나라했었죠. 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든 누구든 좋은데 새롭게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는 분들이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정당 행사에 와서 이건 제도권 밖에 예. 당회 집회보다도 더 무질서하고 더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누가 저걸 제도권 내 정당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효과는 뭐 얼마든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지지자들을 향한 일반 예. 유권자들을 향한 외연을 확대하는 거는 이건 엉망꽝. 네. 그런 점에서 네. 엉망되면 끝장이라는 내부에서의 자성이 나왔을 거고 예. 그나마 역시 정당은 정당이다. 예. 이런 지침이 내려가니 바로 이런 게 딱 사라졌으니 정당은 정당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PK 지역에서 어제 이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기존의 다른 지역에 했을 때보다는 글쎄 뭐 열기라면 열기 그런 그 뭐 고성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한민석 의원님? 뭐 당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의 대략적으로 한 2% 네.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를 1차적으로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무 신경을 썼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전당대회 장에서의 볼썽사나운 모습 그리고 TV 토론에 나가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고 하고 또 주워 담고 예. 하는 모습들이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른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예. 다 함께 미래로 나가겠다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까지 퇴행적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저렇게 연설회장에서 좀 차분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나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뭐 지금 많은 언론들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미 1강은 정해졌고 예. 2등 싸움이다. 이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세론이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냐 김진태 의원이냐가 누가 2등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당이 이 총선과 그 이후 대선 과정에서 네. 통합이랄지 보수 통합이랄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가기가 전략적 목표가 어디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연설회장에 하나 뭐 소란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네. 지금부터라도 당내에서도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죠. 환경부 국장급 간부가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있다는 것 알고 공모를 심사했다라는 내용을 검찰 수사 결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 계속 진행 중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권에서 굉장히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체크리스트였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그래서 새로 이런 신조어를 냈습니다. 내책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 이런 새로운 타이틀을 걸어서 지금의 청와대와
여권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이수희 변호사님은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공세 포인트는 잘 잡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제 폭로에서 시작이 된 거죠. 환경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우리에겐 그런 DNA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우영 대변인이. 근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그 수사를 하면서 환경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런 리스트가 있다라는 것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블랙리스트 뭐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블랙리스트, 체크리스트. 김의겸 대변인 이거는 확인하는 정도, 점검하는 리스트였다라고 하는데 그 점검이 그럼 왜 한 거냐? 그건 전 정권에서 그 임명된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방법은 뭐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을 조사한다든가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찍어내기 감사를 통해서 내보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낙하산 인사를 다시 이제 그 임명하기 위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한 거라면 그거는 블랙리스트가 맞는 거죠. 그거를 무슨 그 호칭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장난 하듯이 대처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전의 정권들에서도 뭐 그 여야를 떠나가지고 낙하산 인사는 있어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적폐 뭐 해서 그 이전 정권에 대한 단죄를 하면서 더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국민과의 약속이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이슈들에 이게 좀 묻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폭발력을 가져서 전국에 아주 현안으로 다가올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정우 의원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환경부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다른 뭐 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터진다면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이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 이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고 청와대하고 지금 한국당의 주장이 정상반대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게 블랙리스트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청와대 입장은 전혀 대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공공기관 장이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숫자도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2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5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방식도 과거에 이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채에 찍어내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이 나온 그 뒤에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튼 뭐 이게 계속 진전된 아직 뭐 소멸된 이슈가 아니니까 계속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몇 개 뉴스 좀 더 짚어보죠. 세계일보 5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첫날은 만찬 회동을 하고 둘째 날에 하노이 담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 기사를 실었고요. 중앙일보 3면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망해 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하노이에서의 담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이런 과정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이상훈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한 아침엔 매일경제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른 어느 채널보다 빠르고 또 정확한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다른 어느 날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